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석기 시대까지 한번 배워봤는데 이어서 신석기 시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석기 시대를 그렇죠 구석기와 신석기로 나눠볼 수 있다라고 했었죠. 구석기는 석기 시대 중에서도 조금 오래된, 신석기는 그거보다 덜 오래된 그러한 시대다라고 했었어요. 이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는 우리가 처음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는 조금 비교를 하면서 서로 차이점들, 공통점들은 조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요거를 조금 비교를 하면서 파악을 해두면은 훨씬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또 특히나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 둘의 차이점들을 파악하는 것이 잘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신석기 시대 살펴보도록 하면은 신석기 시대 우리가 또 도구부터 한번 살펴보면 신석기 시대의 도구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크게 간석기를 활용을 했다라고 해요. 우리가 구석기 시대의 도구는 뗀석기였죠. 뗀석기. 돌에서 떼어낸 것을 활용을 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보통 뗀석기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뭐 한 손에 주먹에 쥘 수 있는 요 주먹도끼와 대표되는 요 뗀석기를 활용을 했다는 거고, 신석기 시대에 활용한 건 간석기예요. 간석기. 돌을 갈았다. 즉 구석기 시대처럼 그냥 돌을 떼어내가지고 그거를 활용을 하는 게 아니라 돌을 갈아가지고 훨씬 더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형태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 그 간석기가 이제 뭐 돌괭이, 돌낫, 갈돌, 갈판 등의 예시로, 그 대표적인 예시로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여기서 돌낫을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 낫 아죠? 낫이 어떻게 생겼어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낫은 요렇게 뭐 한 기역자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죠. 우리가 뭐 속담에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 뭐 이런 말도 있듯이 우리가 돌을 떼어냈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얇게 기역자로 떼어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죠. 사실상 거의 어렵죠. 즉 돌을 떼어내서 그거를 낫의 모양으로 이렇게 기역자의 모양으로 가공을 했다는 소리. 가공을 했다. 왜? 이렇게 날카롭게 해야 더 잘 잘리니까 물건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앞에 돌괭이도 그렇고 돌낫, 갈돌, 갈판 이런 것들이 다 그렇죠. 돌을 갈아서 가공을 해서 훨씬 더 그렇죠. 전문적인 용도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소리. 조금 더 발전된 형태의 도구를 만들어냈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도구에는 그 밑에 뭐 톡이나 가락바퀴, 뼈바늘들이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신석기 시대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밑에 거 한번 살펴보면은 신석기 시대의 경제활동이 나오는데, 이 신석기 시대에서 우리가 이제 도구나 뭐 경제활동, 뭐 사회 여러 가지 특징을 배울 거지만 거기서 우리가 진짜 굉장히 중요한 반드시 알아둬야 될 게 바로 요 경제활동 요거예요. 신석기 시대의 경제활동 요 부분은 반드시 잘 기억을 해둬야 되는데, 왜 반드시 잘 기억을 해둬야 되냐라고 하면은 신석기 시대에는 농경과 목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는 시대. 농경과 목축이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구석기 시대의 경제활동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는데, 그렇죠. 사냥과 채집 활동이 가장 대표적이었죠. 산이라든가 들에 나가가지고 거기에 살고 있는 짐승들 잡는 거나 이렇게 사냥을 해오는 거나, 아니면은 식물들, 자연 상태에 있는 식물들, 또 자연에 있는 뭐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들, 이런 것들을 채집해 오는 게 구석기 시대의 경제활동, 즉 구석기 시대 먹을 걸 구하는 거에, 먹고 사는 먹을 걸 구하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었어요. 근데 신석기 시대부터는 이제는 농경과 목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즉 인간이 스스로 식량을 만들어낼 수 있다, 생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석기 시대에 했던 사냥이나 채집 이런 것들은 그렇죠, 인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자연 상태에 있는 것들을 구해오는 거예요. 자연 상태에 있는 것들을 얻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풍족하게 먹을 양도 부족하게 되고, 또 맨날 이동생활 해야 되고 그렇게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신석기 시대가 되면서
식량을 이제 인간이 직접 생산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농사, 목축이라는 게 뭐예요? 농경, 목축이라는 게. 농사라는 게 뭐야? 씨를 뿌려. 뭐 밭이나 논에다 씨를 뿌려. 그 다음에 그 씨를 뿌린 씨앗을 잘 갖고 가지고 물도 잘 주고 해가지고 식물로 키우고 거기를 통해서 이제 먹을 걸 얻어내는 목축이라는 것도 그렇죠. 동물을 키워내는 거잖아요. 이렇게 농경과 목축을 통해서 인간은 원하는 양의 식량을 생산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죠. 굉장히 획기적인 일. 단순히 그냥 자연에서 구하는 것만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활동을 해서 움직여서 식량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보통 신석기 혁명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석기 혁명이다. 요렇게까지 부르게 돼요. 혁명이라고. 혁명이라는 게 뭐예요? 엄청나게 크게 뭔가 바뀌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거를 혁명이라고 부르잖아요. 즉 엄청나게 큰 먼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이 식량을 생산하는 농경과 목축을 통해서 인간이 식량을 생산하는 시대에 접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큰 혁명이 있었다. 사실상 지금도 뭐 농경과 목축의 시대죠. 지금 우리가 먹는 쌀 뭐예요? 쌀. 그렇죠. 다 그렇죠. 벼농사 통해서 쌀 얻어내서 쌀 먹는 거고, 우리가 먹는 고기들도 다 그렇죠. 이제 가축 농가들에서 뭐 돼지다 소나 이런 것들 다 길러내서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큰 변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까지 이 엄청나게 오랜 기간의 시대 동안 영향을 미칠 정도로 엄청나게 큰 혁명적인 변화였다는 거. 이렇게 이제 경제에서 농경과 목축이 시작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회적인 모습을 보면은 먼저 보이는 게 이제 정착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착 생활. 이 정착 생활 역시 이제 농경과 목축과 관련이 있죠. 우리가 구석기 시대에는 그렇죠. 먹을 걸 계속 구해 다녀야 되니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먹을 걸 구해 다녀야 되니까 먹을 게 없으면 이동하고 먹을 게 없으면 이동하고 이렇게 이동 생활을 한다라고 했었는데, 신석기 시대는 정착, 즉 한 곳에 진득하니 눌러 있으면서 먹을 걸 만들어내면 되는 거야. 농경과 목축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동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정착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이거는 이제 농사, 목축 이런 거랑 관련이 있죠. 농사라는 게 뭐야, 얘들아. 보통 우리가 뭐 농사라고 할 때 1년 농사다 이런 표현도 많이 쓰잖아요. 즉 오랜 기간이 필요해. 오랜 기간. 식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씨앗만 뿌려놓고 씨만 뿌려놓고 어디로 가버릴 거야? 그거 아깝게? 이거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물도 주고 하면서 많은 노력을 들여서 키워내야 되죠. 동물을 길러내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곳에 정착 생활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에도 이제 구석기 시대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평등한 사회였고, 그 다음에 또 신석기 시대에는 아무래도 이제 농경, 목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농경이나 목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식량이 훨씬 더 풍부하고 많아지기도 하고, 또 정착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한 곳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점차 모여서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을 이루고 부족을 이루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렇게 부족 사회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사는 이러한 부족 사회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이게 이제 신석기 때 사회 모습이겠어요. 정착 생활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한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부족 사회가 형성이 되고, 그러나 여전히 아직 계급은 발생하지 않은 평등 사회였다라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위로 가서 다시 한번 도구를 한번 살펴보면, 도구를 한번 살펴보면은 요 도구에서 이제 토기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게, 요것도 우리가 조금 잘 기억을 해둬야 돼. 토기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 이 신석기 시대에는 새롭게 이제 토기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토기가 왜 만들어졌고 토기를 어떻게 활용을 했냐라고 하면, 이것도 이제 경제 활동과 좀 관련이 있어요. 농경이나 목축이라고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경, 목축, 뭐 농사 이런 것들 생각해 보세요. 1년 농사가 쭉 끝나서 추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한 번에 추수할 때 엄청나게 많은 양을 추수를 하게 되죠. 엄청나게 많은 양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농가에서 농사를 할 때도, 지금도 농가에서 농사를 할 때도
음. 1년 농사를 쭉 지었어요. 그래서 뭐 가을에 이제 추수를 했어. 그러면은 뭐 쌀 1인분만 나와요? 밥 1인분만 나와? 아니죠. 그 이 넓은 논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벼들을 수확을 하게 되죠. 즉 1년 농사가 쭉 성공적으로 끝나게 되면은 많은 양의 생산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먹을 것이. 그거를 이제 뭐 하루아침에 다 먹을 수 없잖아요. 배 터지는 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먹고 남게 되고 남은 걸 어디다가 토기에다가 저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토기에다가 저장을 하게. 그래서 이제 토기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토기들이. 그 신석기 시대에 만들어진 가장 대표적인 토기가 빗살무늬 토기가 된 거예요. 빗살무늬 토기는 아마 초등학교 때도 여러분들 한 번씩 다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긴 빗살무늬 토기가 여기에 이제 빗살무늬 이런 식으로 무늬가 새겨져 가지고 우리가 빗살무늬 토기라고 하는데 이런 식의 이제 토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집에서도 뭐 부모님께서 어머니가 반찬 하시면은 뭐 이거 한 번에 한 끼에 막 다 먹는 거 아니잖아요. 남는 양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어머님이 어떤 용기에 담아서 냉장고에 저장을 하기 쉬운 그런 식의 용기와 같은 용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토기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에는 이제 가락바퀴와 뼈바늘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옷이나 그물 같은 걸 만들기 위해서 사용했던 도구가 되겠습니다. 가락바퀴를 통해서 이제 실을 만들고 그 실을 바늘이라는 걸 활용해서 그렇죠 옷이라는 걸 만들게 되는 거죠. 가락바퀴는 쉽게 조금 설명하면 이렇게 동그랗게 있고 동그랗게 넓게 여기 있고 여기 가운데가 뚫려져 있어가지고 여기에 뭐 나무 막대기 긴 걸 이렇게 연결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여기 주변에다가 이제 그 당시 이제 뭐 누에고치 이런 데에서 보통 이제 이런 데에서 거기서 이제 뒤에서 이제 얇은 흰색 실보다 훨씬 얇은 게 쭉 뽑아낼 수 있어요. 그거를 요렇게 겉에다가 만들어 붙여놓고 딱 고정을 시켜놓고 요거를 쭉 요 나무 막대기를 돌리면서 요거를 돌리면은 그것들이 이제 엉키면서 조금 더 단단해진 실이 되게 돼요. 그 실을 이제 요 바늘을 활용을 해서 옷을 만들고 하는 거죠. 지금도 이제 실로 옷 만들잖아요. 여러분들 뭐 바느질 아직 안 해봤겠지만 바느질을 뭐 해본 친구도 있고 지금도 실과 바늘로 옷 만들죠. 뜨개질 같은 것도 해서 요즘 뭐 목도리도 만들고 그런 건 마찬가지예요. 훨씬 더 좀 원시적인 형태이지만 그래서 이 당시에는 뭐 가락바퀴, 뼈바늘 같은 것들을 통해서 옷이나 그물을 제작하면서 이제 원시적인 형태의 수공업이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신석기 시대에 우리가 이제 주거 형태를 한번 봐보면 신석기 시대의 주거 형태. 신석기 시대의 주거는 이제 움집이 되겠어요. 움집. 우리가 구석기 시대의 주거를 보면은 이동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집을 막 엄청 예쁘게 튼튼하게 짓는 게 아니라 막 지었다는 막집. 그 다음에 그렇죠. 동굴 이런 데서 굳이 집도 안 짓고 그냥 동굴에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면 신석기 시대에는 이제 주거 형태 움집이라고 하는 게 만들게. 움집은 움푹 파인 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요렇게 땅바닥이 있으면은 가운데 이렇게 움푹 파고 여기 위에다가 이제 그렇죠. 이렇게 집을 올리는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이제 움집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안에다가 이제 뭐 화덕같이 불을 피울 수 있는 걸 만들고 그래서 여기 가족이 이제 옹기종기 모여 사는 거죠. 움푹 파였다라고 움푹 파였다. 왜 움푹 파냐? 이게 훨씬 따뜻해요. 여러분들이 아마 잘 모르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평평한 곳에다가 하는 것보다 거기를 이제 땅을 움푹 파서 여기 안에서 지내는 게 훨씬 따뜻해요. 훨씬 따뜻해. 그래서 이렇게 움푹 파인 형태의 집이 바로 그렇죠. 움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뭐 나무 그 다음에 뭐 지푸라기 같은 거 아니면은
뭐 나뭇잎 같은 거 이런 거 올려가지고 조금 더 막집보다 훨씬 더 이제 튼튼한 형태의 움집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주거 형태는 그래서 이제 움집을 뜻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석기 시대 역시 뭐 여러 가지 문화 생활들이 펼쳐지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주목해서 파악해야 될 게 바로 원시 신앙의 등장이에요.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신앙. 그쵸? 지금으로 따지면 종교 같은 거죠. 종교 같은 거. 누군가를 숭배하고 믿는 그런 거 우리가 이제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뭐 기독교, 뭐 불교, 막 이런 조금 더 그렇죠. 세련되고 조직된 형태의 종교들이 많이 있는데, 이 당시 신석기 시대에는 이제 원시적인 형태의 원시 신앙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이 대표적인 원시 신앙이 이제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어요. 신석기 시대에는 원시 신앙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으로 분류할 수 있다. 애니미즘이 뭐냐라고 하면은 자연을 숭배하는 거예요. 자연을 숭배하는 거. 즉 태양신, 강의 신, 바다의 신, 물의 신, 뭐 이런 것들. 자연의 뭐 산의 신, 이런 것들. 자연을 신으로서 숭배하는 걸 우리가 이제 애니미즘이라고 하는 거고, 토테미즘은 동물을 숭배하는 거. 호랑이의 신, 곰의 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당군 신화에 나오는 곰, 호랑이 이런 것들처럼 호랑이나 곰과 같은 동물들을 신으로서 숭배를 하는 걸 우리가 토테미즘이라고 하고, 샤머니즘은 주술사들, 아니면은 우리나라에서 동양에서는 보통 이제 무당이라고도 많이 부르죠. 주술사나 무당과 같은 신과 연락이 되는, 신과 접점이 있는 이러한 영적인 존재, 이러한 주술사나 무당들의 신앙으로서 숭배하는 걸 우리가 샤머니즘이라고 해요. 그래서 신석기 시대에는 원시적인 신앙, 원시 신앙이 등장을 하게 되고, 대표적으로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테미즘이 있고, 애니미즘은 자연, 토테미즘은 동물, 샤머니즘은 주술사나 무당을 숭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무당을 숭배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이제 신석기 시대의 뭐 도구, 경제, 주거, 사회, 문화까지 살펴봤고, 앞서 말했듯이 이제 신석기 시대 뭐 우리가 별포친 내용들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특징들 잘 기억을 해두고, 그렇죠. 신석기 시대와 구석기 시대는 조금 비교하면서 잘 기억을 해둬야 된다라고 했어요.